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긴장감에 휩싸여 지수 대비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조개 줍기 체험을 갯벌로 갔었는데 조개를 줍다 보니까 너무 멀리 육지에서 너무 멀리 나가니까 그쪽 그 주최측에서 물 들어온다고 빨리 나오라고 갑자기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발을 빼려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발이 안 빠지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전에 패닉 상태였습니다. 연준의 자산 축소 위험 발생 후에 코스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요. 괜찮은 상태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으로 아침에 너무 갑작스럽게 매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거의 나스닥은 3% 가까이 급락했다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오전에 아침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했었는데 코스닥 쪽으로 매도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침에 니케이도 좀 심하게 빠졌었고 11시까지 매도가 있었는데 대만 쪽도 그렇게 아침에는 좋지 않았고 미국의 러셀 2000이라고 중소형 지수가 최근에 보니까 2400포인트에서 지금 2200 밑으로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보니까 회복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중소형 쪽이 아마 긴축으로 인한 타격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 게임 업종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게임 업종에 대한 그런 그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스닥 하락이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근데 원래 뭐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매수가 장중에 1시에 500억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진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매수가 500억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보통은. 네. 근데 그런 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보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봤는데 삼성전자 매수가 외국인이 1월 5일날 그날 자산 축소론이 뭐 그걸로 시장이 급락할 때 그때 50만 주 매도한 거 외에는 지금 계속 사고 있다. 예. 이렇게 많이 사면 좀 삼성전자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코스닥이 삼성전자가 강하면 예전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오를 때 다른 종목들이 거의 다 못 오르거든요. 유동성이 거의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뭐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삼성전자는 TSMC 실적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후 들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는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는 매수가 조금 유입이 돼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쇼크가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하고 그리고 내일 나올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네, 거기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이슈를 살펴보고요. 유럽의 어제 11월 실업률이 7.2%, 뭐 이건 전망치하고 비슷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 이거는 1.4%, 전망이 1.2%였는데 도매 재고가 더 늘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제조 장비 아니면 AI 기술 이런 거를 수출하는 거를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뭐 중국 쪽으로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IMF에서 연준 금리 인상 그 예고가 경제 전망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신흥국들은 그 긴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고도 했어요. 네. 뭐 이런 단체들은 늘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미국의 오미크론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뭐 13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도 2주 전 대비해가지고
16%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오미크론 그 사망자가 극히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는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뉴스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 오미크론으로 이게 격리가 되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500만 명, 일주일 새 500만 명 정도가 격리가 돼가지고 지금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뭐 공장, 식료품, 항만 이쪽에 그 근로자들의 부족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연준이 그냥 바로 금리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봉쇄를 해버렸는데,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격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봉쇄와 비슷한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가 때문에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지금 잘못 판단하게 되면 시장의 경제에,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JP 모간 회장 이 사람이 뭐 한 번씩 얘기하면 영향을 좀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생각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근데 뭐 올해 미국 경제는 계속 좋다. 내년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 지출도 그 코로나 이전보다 25%나 늘었고, 그리고 채권 상환 비율도 지금 50년 만에 뭐 최고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오미크론이나 뭐 연준의 긴축 때문에 올해 시장의 등락은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은 거하고 상관없이.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골드만삭스하고 도이체방크 그리고 시티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4회로 할 것 같다. 기존에 3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4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JP 모간 수석 전략가는 지금 시장의 반응은 과도하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점진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2시 조금 넘어서 아마 반등이 시작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갔는데 저가 매수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 특별히 오를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1시 40분 정도에 우리나라 새벽 1시 40분 정도에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이건 미국 행정부가 지금 물가 대응 관련해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다. 한쪽은 대기업이 지금 독과점 때문에 물가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특히 뭐 육류 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끌어올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대기업을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관세를 줄여야 된다.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재무장관도 관세 인하에 대해서 약간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 압박,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막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업별로는 미국의 JP 모간이 아마 그 주당 순이익이 70%가 늘어날 것이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 쪽으로 상당히 그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그리고 HSBC가 나이키의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했어요. 지금 베트남 공장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수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룰루레몬이라고 해서 그 의류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지금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애플의 그 MR 헤드셋 올해 말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메타버스 개념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요게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게임주들이 오늘 빠진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메타버스 개념을 배제를 해버린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침에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밤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이게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서면으로 공개 사안을 먼저 보냈어요.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파월이 인플레 고착화 방지를 위해서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뭐 코스닥 쪽의 매도는 이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네. 근데 파월이 이번에는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연준이 입장이 상당히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의 충격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12월 달처럼 그냥 절묘한 줄타기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시 정도에 그때 미국 시장이 회복할 때 뭐 사실 이거는 전혀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이 끝났어요. 한 7시간 정도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 예. 근데 뭐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는 없다. 대신에 나토가 지금 이렇게 확산되는 거 이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죠. 이번에는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0 전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와 거의 뭐 비슷해질 정도로 지난번에 발사했던 미사일보다 진전됐다. 상당히 중대한 안보 위협이죠, 이런 게.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진다. 이거는 영향을 안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1,200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불안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 쌍둥이 적자 아니냐 12월 달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세력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일축했습니다. 아니다. 경상 수지는 지금 흑자다. 물론 그 집계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조선 부분에 대해서 수주는 많은데 이 조선이 이익이 잡히는 게 이게 뒤로 분산해서 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오늘 경상수지 나온 거는 71억 달러, 1년 전에 비해서 20억 달러 정도 줄었고 상품 수지는 40억 달러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1월 지금 초순에 수출은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한국증권금융에서 지분 공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12월 중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사고를 공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제 오후에 공시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그런 게 또 심리적으로 날짜를 보면 12월 15일, 16일인데 공시가 어제 나오니까 이거 뭐 증권금융이 다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안 좋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중국은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나온 그런 거는 없고 디지털 위안화 이거 올림픽 참가자 선수단 뭐 이런 사람들한테 사용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림픽 한다고 중국에 가서 뭐 이게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상품도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확산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장중에 뭐 1시에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마감할 때 더 샀어요. 더 사가지고 코스피는 계속 매수를 늘어났고 근데 코스닥이 한 2천억까지 매도가 지금 코스닥 매도가 기관이 매도 쭉 하다가 지금 외국인이 또 매도해가지고 지금 계속 빠지는데 오를 수 있을 때 작년 연말에 오를 수 있을 때 충분히 올랐었으면 지금 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빠지니까 이게 뭐 지하 3층 4층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 가지고 오늘 정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많이 힘들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런 긴축을 할 때 단기적으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쪽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이
원래 기술 쪽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코스닥이 좀 빨리 돌아서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환율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징조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매수가 장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가? 지금 삼성전자가 뭐 12만 전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실적을 보면 매출이 27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55조 정도 돼요. 오늘 시가총액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하니까 530조 정도 되고 지금 전체 시장 비중으로 20%, 코스피 안에서만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지금 2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가치 비율 이거를 뭐 5배, 10배를 준 적이 없어요. 그 반도체 시황이 워낙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 뭐 8배 뭐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보통 5배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530조잖아요. 530조. 근데 매출이 270조잖아요. 네. 20배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0배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럼 12만 전자까지 올라가려면 50%가 올라야 되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환율을 가만히 보니까 환율이 비교를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2016년도에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그때 환율이 12월 달에 1195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환율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사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쌍둥이 적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수출 기업들 돈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환율은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최근 7일간의 매수가 지금 한 1,400만 주 정도? 예. 근데 이전에 지금 11월 초순부터 한 10일 정도부터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7만 원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환율이 1195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1173원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떨어지는 요 시기가 11월 말 그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그때였어요. 그때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500만 주, 600만 주씩 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환율 지금 주식을 한 1,400만 주를 사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긴축이 된다 그러면 사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긴축을 한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환율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매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수익가치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삼성전자 뭐 12만 전자 뭐 얼마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애플의 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20%, 24%까지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거의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장이 커져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커져야 얘가 더 올라가는 건데 뭐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오늘 환율과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수도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금리 인상하고 긴축할 때, 긴축은 연준이 자산을 축소할 때, 그때가 2018년도 2월 정도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017년도 10월 달에 그때 자산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주가가 얼마큼 빠지냐면 100포인트 빠집니다.
2,550에서 2,450. 그거 빠지는 기간이 딱 한 달 걸리거든요. 예. 그거, 그 이제 자산을 실제 축소할 때 그때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때 2019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빠지잖아요. 네. 많이 빠지는데 자산 축소가 뭐 지금 7월달, 9월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 뭐 IMF도 얘기하고 여러 전문가도 얘기하지만 금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로 인상하느냐. 2017년도에 3회, 2018년도에 4회 했어요. 그때 주가가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4회를 한다 그러면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이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지금은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연초에 이렇게 충격을 준다 그러면 가을 정도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점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TSMC가 12월 매출이 월간으로 4.8%, 연간으로 32%가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이 다 좋았어요. 네. 근데 대형주만 올랐다는 거죠. 코스닥주는 다 빠졌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어떤 회사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일반 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그게 2000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10배.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늘려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반도체 이 생산을 시설 투자를 안 했냐는 거죠. 이게 단기에 해소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반도체는 계속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계속 부족하니까 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이 텔레칩스죠. 삼성전자하고 텔레칩스의 관계는 상당히 조금 좀 좋은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인수합병하는 기업의 리스트에 텔레칩스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오늘 그 급등한 이유가 겨우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고 SK팜테코는 나스닥에 상장하기로 확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SK는 안 올랐습니다. 네. 상장하면은 6조에서 12조 정도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아침에 사마 콘덴서가 급등했는데 테슬라의 MLCC 그 공급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올랐고 그리고 BHI가 207억 발전 설비 그거 공급한다고 현대제철에 예 그래서 올랐고 그리고 KEC라고 테슬라의 그 트랜지스터 터치 스크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공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오늘 올랐어요. 지금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 그거 가격 올린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KEC 이게 또 올랐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골드만삭스가 오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예, 오늘 또 빠졌는데. 그리고 게임주가 많이 빠졌는데 게임주가 오늘 위믹스 그 위메이드의 그 코인 위믹스가 오늘 한 18% 급락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게임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코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그 뉴스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2월 달에 상장하는데 이게 지금 초소형 그 모듈 원전 사업 독점권을 땄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메모리 모듈 만드는 한양 디지텍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올랐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하고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게 올랐어요. 네. 오르고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클라우드 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크로스 클라우드가 필요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이브 컴퍼니가 올랐어요. 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쪽 KINX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의 흐름이 최근에 보면 좋습니다. 네. KINX.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밤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견디기 힘든 지하 3층, 지하 4층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